자, 다음으로 우리가 좀 많이 빠진 친구들 중에서 한번 볼만한 친구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일진머티리얼즈 매수를 하니 매도를 하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일진머티리얼즈가 지금 쭉쭉쭉쭉쭉 밀리면서 지금 20월선에 닿았습니다. 얘는 지금 PER이 한 50배 전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사볼만 하지 않나 라는 거는 뭐냐, 2차 전지는 결국 눌리면 사는 거거든요. 오늘같이 빠지는 장에서도 혹은 최근의 장에서도 가장 강한 게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보시면은 어차피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투자할 만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각도 매각인데, 매각한다 그래서 얘가 동박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는 동박에서 충분히 꾸준히 수익을 낼 거다라고 하면은 결국 글로벌에서 동박에서 잘하는 기업은 일진이랑 SK랑 그 다음에는 솔루스 요 정도거든요. SKC,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가 거의 3대장인데,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는 노스볼트랑 지금 계약한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버릴 필요는 없죠.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에는 좀 떠주고 증설이 끝나면은 얘는 뭐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얘는 어차피 변동성을 즐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니까 돌리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투자를 해볼 만하다,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월봉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뜰끈 다지고 있는데, 얘는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유지 관리 보수하는 친구고, 배당이 지금 3.24%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뭔가 하고 있는, 해외에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EPS가 일단 꺾였다가 지금 다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EPS가 많이 꺾였다가 다시 유턴을 하는 중인데, 한전 자회사로서 한전은 돈을 못 벌어도 얘는 무조건 돈을 법니다. 왜? 한전이 매년 연초에 얘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정 배당으로 다시 한전에 올립니다. 대주주가 한전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한전의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친구고, 그런 관점에서 뭐 원전이 됐든 아니면은 새로 뭐 풍력 발전이 됐든 태양광 발전 단지가 됐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전력 인프라를 이 친구가 담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원전 테마주로 보기보다는 이 친구는 전력 인프라 관리로, 그리고는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에 대한 배당주로 스윙 투자하는 관점으로. 현대 한전 적자 때문에 기업 매각 멀시기 하던데 얘들 매각할 일은 없겠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매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아주 빵빵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적당해요. 왜? 영업이익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오고 매출액도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1,500억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시총 1조 6천억 정도다?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매각되면 오히려 매각가가 더 비싸지 않을까. 이게 지금 EV 에비타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EV 에비타가 뭐냐 그러면은 매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사면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내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EV 에비타가 6밖에 안 나와요. 지금 한 6, 7 정도 나옵니다. 얘들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고 벌고 있는 돈도 많고 안정적으로 수입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EV 에비타가 내가 지금 이 대주주 지분을 다 인수했을 때 7년이면 본전 뽑는다는 소리거든. 얘들은 그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시면은 KPS는 말 그대로 지금 이미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51%나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뭐 한전이 이걸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이렇게 2017년부터 주가 보시면은 이 동네에서 계속 스윙 칠 수 있는 횡보하는 친구들입니다. 일단 뜨기는 원전 때문에, 테마 때문에 좀 뜨긴 했는데 좀 가라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3%대면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친구다. 지금 차트가 이거 어떻게 보면 빨간 선이 20월선인데 20월선을 지지하면서도 올라갈 만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GST입니다. GST가 월봉 기준 20월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GST라고 하면은 칠러를 만드는 기업이고 반도체 관련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놓고 보시면은 얘가 실적이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예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얘는 아무래도 칠러를 만드는 친구다 보니까 뭐 증설, 공사, 장비 이런 쪽으로 좀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와요. 영업이익이 돈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GST는 그냥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PER 6배 정도 나오고요. 저렴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 해놓으시더라도, 그냥 만약에 얘가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15,000원까지 빠질 거냐 그러면 그러기는 좀 어렵거든. PER이 워낙 낮기 때문에. 2,480억이기 때문에 보고서 한두 방이면은 이것도 퉁퉁 튈 수 있고요. 수급만 돌아서면은 완전 땡큐거든. 얘는 지금 수급이 안 좋은 거니까. 수급 돌아서는 거를 좀 눈치를 보시면서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놓고도 그냥 뭐 좀 잊어 놓으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GST도 이번 주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다 안 좋아서 빠지는 겁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는 지지가 나오고 개인들이 바라보면서 혹은 기관들이 바라보면서 매수할 만한 포인트를 잡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라인들이 나올 수 있는데, GST는 보수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DGB 금융지주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배당이 무려 7%입니다. 예금이자 적금이자 얘기하시는 분들, 채권금리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뭐 이거 지금 7%짜리인데 아마 지난주에도 BNK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반등을 주다가 다시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JB도 그렇고. 근데 이런 데들 놓고 보시면은 실적이 상당히 우량하게 잘 나오는 친구들이고 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예대 마진만 놓고 먹는 친구들이고 리스크를 상당히 낮춰서 대출을 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순이익도 아주 좋고요. 뭐 ESG 평가 이런 것도 좋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기존에 있던 회원들,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사용하던 우리 소위 말하는 은행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은행이 공통된 사항인데 은행들이 지점을 많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지점을 폐쇄한다? 인건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은행주 쪽으로 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 DGB도 마찬가지, 아니면은 뭐 신한이나 뭐 우리금융, 하나금융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배당도 배당이고 얘네들은 지금 뭐 구조적으로 변화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은 친구들은 한번 고려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림 시큐리티 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2천억짜리 회사고요. 지금 드림 시큐리티는 매출이 2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보안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뭐 비트코인 요런 거 뜨면서 같이 좀 매출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코인 시장 뜨면서.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저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하나는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 글로벌로 특히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ETF 출시에 대한 썰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 썰이 좀 돌면은 얘도 테마성 급등은 뭐 바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얘가 대장은 대장이거든요. 드림 시큐리티가. 실적으로 보시면 얘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굳이 드림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보안 쪽이 지금 국내에서 제대로 하면 테마가 잡힌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 글로벌로 크게 지금 조금 러시아 전쟁을 기회 삼아가지고 CBDC와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서 이 동네로 좀 많은 아이디어가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ETF 쪽으로 자금이 좀 형성이 되려는 분위기가 미국에서 잡히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TV가 그때 6만원, 7만원 이러고는 10만원, 20만원 갔던 그 원동력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ETF였잖아. 스트리밍 관련된 ETF.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찍어 올려가지고 올라갔던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물론 드림 시큐리티가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ETF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종목입니다. 다오기술. 다오기술은 제가 정말 그 사랑에 맞지 않는 종목이죠. 누구냐? 다오키움 그룹의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쪽이고요. 다오기술이라고 하시면은 여기가 딱 2만원 언더에서 매수를 때리고 많이 빠지면 18,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리고는 22,000원, 24,000원까지 올라가는 전형적인 스윙주예요. 정말 장기로 전형적으로 스윙만 치시면은 거의 뭐 이거는 2015년부터는 무조건 먹는 친구로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얘는 자회사로 누굴 들고 있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회사가 키움증권이에요. 이건 자회사가 키움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센 건 아닌데 배당도 나름대로 늘려가고 있고 워낙 이게 돈을 잘 벌어요. 지금 키움증권 때문에 같이 좀 밀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쪽으로 같이 엮여 있고 다오 키움 그룹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을 버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우 기술을 매우 사랑하고 지금 장기 차트 관점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장기 스윙에서는 필승 전략이긴 한데 얘는 그 관점에서 그냥 차트상으로 락바텀이 어디냐 보시면은 대충 저점이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난 이거 이번에 소팅하고 난 뒤에 너무 고민하는 게 클래시스를 사야 되나? 다우 기술을 사야 되나? 라는 게 너무 요거잖아. 요거 얘는 그냥 봐도 한 15% 나오거든. 이거 1년에 못해도 이거 한두 번은 줘요. 얘는 그냥 넣어놓으면 1년 농사 지을 수 있는 친구인데 위에 있을 땐 당연히 사면 안 되지. 근데 스윙 좋아하는 형들은 1원에 밑에 오면 못 참아. 이거 진짜로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얘는 그만큼 키움증권 자체도 중요한데 다오 키움 그룹 자체도 좋은데 뭐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 기업도 나쁜 선택이 아니지 않을까. 매우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스윙 투자 관점에서 탑픽으로 못 참겠어. 다 한다. 스윙 투자 관점에서 탑픽으로 저는 클래시스와 다오 기술 요 두 개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주간 컨텐츠 거의 20분 넘게 했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트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찐 저점을 찾기 위해서 혹은 반등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면은 분할 매수를 시작할 만한 가격대인 종목들 그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장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여기서 많이 더 빠지면은 더 살만하다. 요런 친구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 단기로 반등을 주면은 스윙으로도 돈을 조금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장 안 좋을 때는 진짜 바닥인 친구들이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차트 분석으로만 접근해보는 살만한 친구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우량한 종목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살만한 종목들